여러분, 혹시 취미 뭐예요? 예전에는 가장 무난한 취미라고 하면 음악 감상이나 독서, 팟캐스트 감상 이런 것들이었죠. 요즘 많은 사람들에게 취미를 물어보면 넷플릭스 보기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만 해도 요즘 넷플릭스에서 핫하다는 DP나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즌2 이런 것들 즐겨보고 있는데요. 넷플릭스뿐만 아니라 이런 스트리밍 서비스, OTT라고도 하죠. 왓챠에, 티빙에, 웨이브에, 또 애니메이션 좋아하시는 분들은 라프텔까지 이제 전 세계를 집어삼키고 있는 초대형 OTT 디즈니 플러스가 오는 11월 12일에 국내에 상륙한다고 합니다. 디즈니 플러스는 2019년에 월트 디즈니가 출시한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입니다. 등장과 동시에 넷플릭스가 꽉 잡고 있던 시장을 흔들기 시작했는데요. 미국에서 런칭한 지 단 하루 만에 구독자 1000만 명을 돌파하면서 더 이상 넷플릭스만이 답이 아니다라는 시그널을 보내기 시작한 거죠. 일단 월트 디즈니의 애니메이션은 물론이고 토이스토리와 겨울왕국으로 대표되는 픽사, 저도 정말 좋아하는 마블, 20세기 폭스, 내셔널 지오그래픽, ESPN 등 디즈니가 갖고 있는 막강한 컨텐츠들 앞에서 넷플릭스 오리지널이 조금 무색하게 느껴지기까지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컨텐츠들을 어릴 때부터 즐겨오면서 자연스럽게 해당 콘텐츠들과 연대감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에게 디즈니 플러스는 그야말로 오래된 좋은 친구가 돼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디즈니의 좋은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지 2023년이 되면 가입자 2억 5천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어서 OTT계의 부동의 1위인 넷플릭스의 아성을 넘볼 수 있게 됩니다. 디즈니 플러스가 나오면서 디즈니는 넷플릭스에 유통하던 다양한 콘텐츠들에 대한 공급을 중단하기 시작했죠. 넷플릭스뿐만 아니라 국내 OTT 서비스들과 IPTV들에서도 디즈니 콘텐츠 공급을 중단하면서 겨울왕국이나 어벤져스, 스타워즈 시리즈와 같은 대작 영화들을 만나볼 수 없게 되었죠. 덕분에 아이가 있는 집에서는 비상이 걸렸다는 이야기가 들리기도 하고요. 그러면 콘텐츠 강자인 디즈니가 플랫폼 강자가 되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먼저 디즈니, 그러니까 회사는 당연히 다달이 꾸준히 돈이 들어오니까 좋겠죠. 특히 요즘같이 극장을 찾는 것이 어려운 상황에서 집에서 디즈니가 만들어내는 다양한 컨텐츠들을 공급할 수 있는 수단을 직접 만들어서 넷플릭스와 같은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추가로 지출되는 비용을 세이브할 수 있고요. 고객 입장에서는 이런 콘텐츠를 안방에서 만나볼 수 있으니 더 좋습니다. 디즈니 애니메이션에 대한 향수를 가지고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캐리비안의 해적 시리즈, 마블 시니마틱 유니버스, 또 은실장이 사랑에 맞지 않는 심슨 가족, 여기에 다큐멘터리를 제공하는 내셔널 지오그래픽까지 아무리 재미있다고 해도 처음 보는 콘텐츠에 도전해야 하는 넷플릭스 오리지널과는 달리 이미 검증된 콘텐츠들을 즐길 수 있다는 점이 디즈니 플러스의 강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듯 디즈니 플러스는 입이 닳도록 콘텐츠에 대해 칭찬해봐야 입만 아플 정도니까요. 그동안 한국에 들어온다 안 온다 말만 많았죠. 2021년에 나온다, 2021년 5월에 나온다, 9월에 나온다 소문만 무성하더니 실적 발표에서 올 11월에 한국 진출을 공식화했고 지난 9월 8일에 정확한 국내 출시 일정을 11월 12일로 발표했습니다. 2019년 11월 12일에 미국에 런칭한 지 딱 2년이 되는 날 국내에도 오픈을 하게 된 셈이죠. 국내에서 IPTV 쪽으로는 LG U+와 손을 잡고 공식 출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LG U+는 넷플릭스가 한국에 진출할 때에도 발빠르게 움직여서 사용자들에게 좋은 평을 받았었죠. 사실 국내에서 넷플릭스가 처음 런칭할 때만 해도 넷플릭스가 국내 정서에는 맞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전망이 어느 정도 있었던 것도 사실인데요. 웨이브와 티빙 같은 국내 OTT 서비스들이 2021년 7월 기준 많아야 300만 명 언저리의 사용자를 갖고 있는 것에 반해 넷플릭스가 910만 사용자를 갖고 있는 것을 보면 넷플릭스와 비슷한 사용성에 더 확실한 컨텐츠를 갖고 있는 디즈니 플러스의 국내 성공은 어쩌면 당연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구독 좋아하시는 분들, 매달 나가는 비용 부담되실 텐데 매달 나가는 구독료를 비교하자면 디즈니 플러스의 강점은 더욱 두드러집니다. 월 9,900원에 연구독으로 구독할 경우에는 2달치 요금이 할인된 99,000원에 만나볼 수 있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화질이나 계정을 함께 사용하는 프로필에 대한 정책으로 차등을 두고 있는 넷플릭스와는 달리 일반적인 구독에 있어서는 단일 요금제를 보이고 있어서 더욱 합리적으로 느껴집니다. 더불어 넷플릭스가 최대 5명까지의 프로필 생성을 지원하지만 디즈니 플러스는 무려 7명까지의 프로필 생성을 지원한다는 점도 매력적입니다. 동시 접속에 대해서는 최대 4명까지로 넷플릭스와 동일한 정책이고요. 하지만 저렴한 요금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비판의 부분이 되기도 했던 29.99불에 달하는 디즈니 플러스 프리미어 액세스 요금제도 존재하는데요. 이 요금제를 이용하면 다른 요금제를 사용하는 유저들보다 무려 3개월이나 빨리 대작 영화들을 볼 수 있으며 단독 콘텐츠도 즐길 수 있다고 하는데 월 3만원이면 조금 과하다고 느껴지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 프리미어 액세스도 국내 출시 시점에 나올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넷플릭스는 디즈니 플러스의 등장에 가장 긴장을 하고 있을 텐데요. 안 그래도 넷플릭스에 볼 거 없다 하는 넷플릭스 유저들이
많아지고 있는 와중에 콘텐츠 공급까지 중단이 되고 그 맛집 콘텐츠가 디즈니 플러스로 넘어간다고 하니 이 긴장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 긴장은 현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의 올해 2분기 실적을 보면 전 세계 신규 유료 가입자는 154만 명에 그쳤습니다. 아무리 코로나 특수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작년 같은 기간 1000만 명이었던 것에 비하면 85%나 급감한 수치죠. 넷플릭스는 국내에서만 해도 오리지널 콘텐츠로 킹덤 아신전이나 DP, 오징어 게임과 같은 대작 콘텐츠들을 꾸준히 내고 있지만 그야말로 콘텐츠 그 자체로 성장해온 디즈니 플러스가 국내 시장에 손을 뻗치는 게 그렇게 달갑지만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요금을 올리거나 요금제 정책을 오히려 불리하게 바꾸었던 넷플릭스가 디즈니 플러스의 추격에 어떤 대응을 보여줄지도 궁금하네요. 이제 하나의 기재주 서비스가 더 있습니다. 바로 애플의 애플 TV 플러스인데요. 디즈니 플러스보다 딱 11일 먼저 등장한 애플 TV 플러스는 영향력 있는 OTT 서비스들 중에서는 가장 저렴한 월 4.99불의 구독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서드파티 작품 없이 애플 TV 플러스 오리지널 컨텐츠만으로 애플 TV 플러스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는데 그도 그럴 것이 컨텐츠 제작 예산으로만 2022년까지 100억 달러 가량을 쏟아부어 말 그대로 돈찍루를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애플 TV 플러스의 성적은 그다지 좋지는 못합니다. 한 달에 5,000원의 저렴한 구독비에 무료 체험 기간을 계속 뿌려대고 있지만 새로운 가입자가 들어오는 속도보다 기존의 사용자가 이탈하는 속도가 더 빠르기는 한 형국이죠. 어쨌든 이미 넷플릭스가 증명해 보였고 디즈니 플러스가 국내 시장을 장악할 것이 눈에 보인다면 애플 TV 플러스도 한국에 런칭하지 않을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미국 애플 TV 플러스에는 이미 많은 콘텐츠들이 한글 자막이 이미 올라와 있다는 점도 국내 진출의 신호가 아닐까요 싶고요. 이 애플의 행복 회로는 언제쯤 멈출 수 있을까요? 넷플릭스, 유튜브 프리미엄, 티빙, 왓챠, 웨이브 구독하고 있는 OTT 서비스들의 콘텐츠들도 아직 다 못 즐겼는데 디즈니 플러스? 이건 못 참지! 라는 생각으로 저도 출시가 되자마자 바로 구독을 달려볼 생각입니다. 제 최애 영화 중 하나인 아이언맨 1부터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를 언제든지 정주행할 수 있다는 생각에 벌써부터 마음이 두근두근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디즈니 플러스에서 가장 기대하는 콘텐츠는 무엇인가요? 댓글로 같이 덕질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저는 자가발전의 아망드였습니다.